산모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신과 관련된 정말 각종 위험들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35세가 됐고 나는 이미 시간을 돌릴 수가 없는데 애는 낳아야 되고 위험하다고는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왜 위험한지를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진짜 이제 배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몇 개월 차시죠? 쭉 나왔죠. 33주 9개월 차예요. 그럼 지금 선생님 나이가 제가 만 35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그 노산이라고 하는 그 나이죠. 근데 요즘 다들 늦게 낳는다고 하는데 왜 35살부터 노산인 거예요? 꼭 35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산모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신과 관련된 정말 각종 위험들이 증가하거든요. 이거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시죠. 아 좋아요. 35세, 이게 왜 대체 노산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학생 때 산부인과 수업을 듣으면 그때 배웠던 거 솔직히 거의 하나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하나는 진짜 기억이 나요.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좋은데요. 세로축이 다운 신드롬, 다운 증후군의 증가율, 여기가 산모의 나이예요. 산모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운 증후군의 확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으시죠? 이 그래프를 필두로 뭐라고 배우냐면 유산, 사산, 임신합병증, 온갖 임신에 관련된 나쁜 일들이 산모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이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그걸 들으면서 나는 애를 낳으면 진짜 꼭 35 이전에 낳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35살 때부터 노산이다라고만 말하지 이렇게 위험한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저도 진짜 답답했던 게 뭐냐면요. 솔직히 뭐 만 35세가 돼서 애를 낳을지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35세가 됐고 나는 이미 시간을 돌릴 수가 없는데 애는 낳아야 되고 위험하다고는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왜 위험한지를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다 결과론적인 것들, 뭐 나쁘다고는 하는데 왜 위험한지를 알아야 제가 방법을 찾을 텐데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공부가 특기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공부를 하다가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염색체 이상 관련된 문제가 더 많아지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피디님, 감수분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거 생물 시간에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감수분열이라는 게 난자와 정자라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되게 특이한 분열의 이름이거든요. 요즘 과학자분들이 진짜 저 너무 대단한 게 난자가 분열하는 과정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중앙에 염색체들이 이렇게 파랗게 늘어서 있거든요. 분열이라는 거는 유전 정보를 반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우리 세포에는요, 밧줄 시스템이 있어요. 방추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방추사라는 밧줄 시스템이 있는데 얘가 밧줄을 이 염색체들에 탁 이렇게 갖다 붙여요. 양쪽에서 그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런 다음에 밧줄을 여기서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면서 염색체들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분열의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이 옆쪽을 보시면요, 염색체들을 옆에 두고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아이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름이 어렵죠.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거든요. 근데 에너지 공장이 왜 대체 이 방추사 옆에 붙어 있냐? 여러분, 밧줄 당길 때 힘이 드나요? 안 드나요? 힘 들죠. 엄청 들잖아요. 세포들도 똑같아요. 방추사들이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잡아 당길 때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추사 주변으로 에너지 공장들이 이렇게 열심히 분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열심히 공급을 해줘야 이 방추사가 밧줄 당길 힘이 있어지는 거죠. 그렇게 힘이 있어야 염색체들이 제대로 분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타내 주는 거는 염색체를 사이에 두고 우리 몸의 밧줄 시스템이 이렇게 늘어서 있다. 근데 이 방추사가 열심히 일을 잘 하려면은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걸 바로 볼 수 있는 영상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노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잖아요. 예전 같지가 않죠. 세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에너지 공장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도 나이가 들어요. 그래서 얘네가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당연히 이 밧줄 시스템에 에너지 공급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이 밧줄 시스템의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열심히 당겨줘야 이게 반으로 탁 나눠질 텐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뼈를 제대로 반으로 못 가른 거예요. 이쪽 방추사가 힘이 없으면 이쪽으로 염색체가 둘 다 딸려가 버리고 여기로는 염색체가 하나도 딸려오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난자에는 원래 있어야 되는 염색체보다 염색체가 하나 더 있게 되죠. 그 하나 더 있게 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운 증후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셨죠? 이 그래프에서는 다운 증후군만 나와 있긴 하지만요. 산모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염색체 이상 관련 질환이 다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염색체 이상 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염색체 이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말씀드린 다운 증후군이고요. 다운 증후군이 뭐냐? 우리는 염색체를 23쌍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21번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그 21번 염색체가 원래 2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3개 있는 게 다운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염색체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이들이 1년을 못 살고 죽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더 중요한 염색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뱃속에서 이제 유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왜 하필 남자의 나이는 상관이 없고 여자의 나이에 유독 이렇게 노산이라고 언급을 하는 건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진짜 이게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유독 여자 나이만 그렇게 노산으로 거론이 되나? 남자들은 50살 돼도 왜 기를 잘 낳는다고 하는데 왜 여자만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난자와 정자의 차이를 보면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1회 사정에 만들어지는 정자의 수가 거의 3억 개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이 3억 개에 달하는 정자 중에 모든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딱 한 개가 난자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자는요. 그 엄청난 경쟁을 뚫은 정자기 때문에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정자 같은 경우는 이 경쟁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정말 쌩쌩하고 건강한 정자가 난자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자는 문제가 아예 다르죠. 우리가 태어날 때도 일정 수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여자가 평생 배란하는 난자가 400에서 5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배란이라는 걸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정말 딱 한 개의 난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난자가 가진 영향은 그냥 태아에게 무조건 전해지는 거인 거죠.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 태아에게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난자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의 나이보다는 여자의 나이가 노산으로 많이 거론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억울하긴 하지만 지영님은 노산이라고 하셔서 뭐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셨어요? 걱정되는 게 왜 없었겠어요. 물론 35세는 임의적인 나이긴 해요. 만 35세가 돼서 이제 임신을 한 저는 난자의 질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난자의 질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를 잘 돌봐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염색체 이상이 만들어지는 이유 자체가 이 미토콘드리아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밧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되고 노산이지만 그 염색체 문제를 조금 극복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에너지 공장을 잘 돌려주는 거겠구나. 방향이 보이니까 정말 안심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진짜 지식의 힘을 너무 많이 느껴요. 알면 조금이라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냈어요. 해독혁명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해독혁명이라는 책을 내면서 제가 정말 강조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포 디톡스예요. 제가 해독혁명에서는 건강하게 살려면 이 세포의 매연이 없어져야 되고 그 세포의 매연을 없애는 게 세포 디톡스라서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세포 디톡스가 너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임신에 와봤더니 임신의 가장 중요한 그 분열 과정에서 작용하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공장이었고 그게 잘못되면 임신에 엄청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난자가 제대로 분열하고 태아가 제대로 발생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세포 디톡스가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세포 디톡스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면 뭐 임신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임신을 하게 될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케이스적인 부분이랑 실험적인 부분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세포 디톡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5년간을 열심히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매연을 줄여라. 그리고 매연을 청소하는 시스템을 도와줘라. 이 방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2가지를 실천을 해보신 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후기를 주세요. 정말 다양한 후기들이
결과들이 있지만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신 후기들도 있어요. 진짜 원래 안 좋았던 난자의 질이 정말 좋아져서 이번에 임신에 성공했다. 인공수정 해도 계속 안 되셨던 분들도 이제는 임신이 돼서 엄마가 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연구 결과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시험관에 거의 평균적으로 5번 이상 실패하신 52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금 더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이식을 시켜본 거예요. 이식을 시켜서 시험관을 진행을 했더니 난임이었던 52쌍의 부부 중에 15부부가 임신에 성공을 했고요. 그 중에 11분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했다고 해요. 5번이나 계속 실패를 하셨던 분들이 미토콘드리아를 이식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좋게 해주는 게 임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세포 디톡스를 하기 위한 방법은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세포의 매연을 줄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연을 치우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매연을 잘 청소를 해주는 거. 요거 2가지를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쉽진 않아요. 매연을 줄여주는 방법은요. 우리 몸에서 매연을 진짜 많이 증가시키는 음식들이 있어요. 밀, 유, 설, 튀입니다. 밀가루, 유제품, 설탕, 튀김이에요. 네, 다들 좀 좋아하시죠? 이거를 아예 끊으라는 소리는 사실 저도 못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줄여보시는 게 좋아요. 밀가루, 유제품, 설탕, 튀김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염증을 정말 많이 낮춰서 매연을 정말 많이 줄여줄 수 있고요. 이게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줄여주면은 정말 다양한 많은 독소들도 같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꼭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매연 청소하는 거. 매연은 계속 어쩔 수 없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으니까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잘 청소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매연을 청소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 중 하나로 항상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글루타치온. 네, 맞아요. 글루타치온인데 그러면 글루타치온 영양제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시는데 글루타치온을 그냥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 훨씬 복합적으로 매연 청소해주지, 염증 줄여주지, 우리 장내 좋은 세균 내주지, 이런 정말 좋은 식품이 바로 십자가 채소거든요. 십자가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컬리플라워, 청경채 이런 애들, 이걸 가지고 제가 만든 스무디가 있어요. 라이블리 스무디 검색해서 한번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그 채소들을 자주 드셔주시는 거, 그거 2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요. 임신 준비할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임신부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좀 더 제대로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책사라는 얘기 잘 안 하는데 해독혁명은 진짜 꼭 읽어보세요. 정말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내 미래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열심히 얘기하는 동안 배에서 막 꿀렁꿀렁거리는 게 느껴지는데 저희 아가가 열심히 같이 놀고 있나 봐요. 보면 아시겠지만 건강한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임신 준비하셔서 건강한 임신 기간 보낼 수 있으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걸 위해서는 시작이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저랑 같이 요 시기까지 좋은 시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해독혁명 읽고 지금 주변에 건강전도사 돼가지고 제가 왜 그동안 아팠는지 너무 알 것 같고. 그쵸. 그러면 지영님은 아기 가지시겠다고 딱 생각했을 때 그때 가져야겠다 하시고 몸을 만드신 건 아니고. 알죠. 저는 애초에 2년, 3년 전부터 그 임신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와, 대박 진짜. 교과서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그렇게 정리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논문들 다 찾아서 정리하고 2, 3년 한 거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게 염색체 있잖아요. 네. 염색체가 가운데 있고 밧줄 시스템 방추사거든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분들이 실험을 해본 건데 과산화수소가 대표적으로 매연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딱 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방추사가 훨씬 적어진 거 보이세요? 네. 더 줄어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물론 이건 실험적인 세팅이라서 제가 아예 저렇게 대놓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 정도로 세포의 매연은 우리 분열에 진짜 지대한 영향을 준답니다. 무서워. 그래서 진짜 세포 디톡스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꼭 하세요.